AI를, 로봇을 통제하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직업들이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지 않을까요? 여러분들도 결국은 그런 세대, 그러한 문명의 새로운 변혁이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은 훨씬 더 발전하지만 분명히 그거에 반대적인 요소를 잘 막고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는 그러한 새로운 기술과 직업이 저는 생겨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뭐 인공지능 관리사 이런다든가 뭐 로봇 안전관리 뭐 안전맨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런 면에서 저희는 오히려 어떤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는 그러한 저는 어떤 사고의 반전 이게 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오늘의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. 여러분 혹시 영화 롬모맨이라고 보신 적이 있나요? 또 옛날 얘기하고 있습니다. 롬모맨. 유튜브에 아마 그거는 저작권이 풀려가지고 그냥 공짜로 볼 수 있는데요.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남들이 못 본 포인트를 하나 봤어요. 그 롬모맨이 무슨 뜻일까요? 롬모맨. 롬모. 잔디깎기란 뜻입니다. 그 영화의 시작은요. 그 잔디깎기의 노동자로부터 시작이 돼요. 그 잔디깎기 노동자가 백야드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잔디를 깎는데 이 사람이 하루는 자기 자괴감에 빠져서 공부를 해요. 그리고 프로그래머가 됩니다. 그리고 그 프로그래머가 더 발전을 해서 AI를 개발을 하고 AI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 자리에 자기 의식을 집어넣어서 세계를 지배한다는 내용인데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게 누구나 프로그래머가 된다? 그런 거를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. 혹시 여러분 제 강의를 듣고 오늘부터 나 인공지능 공부할래. 그리고 세계를 지배할 거야. 가능합니다. 가능합니다. 네, 가능할 것입니다. 이 6분 중에 한 분이 10년 뒤에 우리나라의 몇 대 부호가 돼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최강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. 저는 인공지능 또는 이 로봇 분야에 이런 특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야에 여러분들이 도전하신다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자료들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. 네, 그 부분을 오늘의 주제로 저는 삼았습니다. 잘 보십시오. 자, 유토피아. 토마스 모어가 우리 영국의 소설가가 유토피아를 꿈꿨죠. 거기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주 3일 근무입니다. 주 3일 근무? 다가온 것 같아요. 지금 주 5일 근무입니까? 어느 회사 4일 근무하는 데 있어요? 네. 4일 근무하는 데 있습니다. 조금 하루만 더 짧아지면 3일 근무 가능하지 않을까요? 있다고는 들었어요. 들었죠? 네네. 네. 주 3일 근무. 그러면 노는 날이 더 많은 거죠. 네. 그 생각을 왜 안 해봤죠? 왜 우리는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? 그리고 일하다 지치면 쉬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. 네. 근데 쉬는 것 자체가 진짜 인생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? 그게 생각의 반전인 거죠.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것 자체는 뭔가에 우리가 얽매여가지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인데 일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왜 안 가져봤나요? 우리 어려서부터 사람은 일해야 된다. 놀아서는 안 돼.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그 관념 속에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뭔가에 자업을 얻고 노동을 하고 자기가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지치면 쉬는 게 인생인 줄 알았죠. 근데 이미 토마스 모어는 그게 인생이 아니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. 인간은 놀려고 태어난 거고 쉬려고 태어난 거다. 그게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유토피아다고 얘기했고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. 주 3일만 일해라. 근데 그런 세상이 뭐 때문에 가능할까요? 모든 단순 작업, 위험한 일, 24시간 일해야 되는 건 전부 로봇에게 맡기자는 거죠. 우리는 생각하고 상상하고 우리끼리 만나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? 많이 여행을 같이 다니면서 가족 간의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친구들과 같이 즐거운 생각들을 하면서 즐거운 상상력을 많이 다룰 때 진정한 이 미래 세계의 삶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?
그거를 꿈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유토피아는 우리의 이상향, 그래서 많은 전미사로 쓰이죠. 뭐 로봇으로 만들어지는 유토피아는 뭐 로보토피아, 뭐 예를 들면 각종 피아들이 그렇게 태어난 것이지만 저것은 어쩌면 그냥 허황된 드림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할 정말로 목적지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. 이것도 한번 좀 보죠. CES라는 미국의 가전쇼인데 해마다 라스베가스에서 1월 4일부터 6일까지 이렇게 크게 열립니다. 근데 이게요, 1967년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. 67년이면 이제 제가 좀 한참 이렇게 막 초등 시절을 보낼 때인데 제 나이가 막 드러납니다. 네, 초등학생 이때 사실은 저도 기억하건대 흑백 TV가 들어오고 뭐 아폴로가 뭐 달나라를 가고 뭐 이랬던 시절이에요. 이때부터 이 미국 사람들은 쇼를 열어서 미래 세상을 보여준 거예요. 어떤 세상이 올 것인 걸 보여줬고. Before I can get up, I need some more information before I can finish. 거리를 스쳐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홀로 빛을 내는 아름다운 단 한 사람. I need some more information before I can get up. More information before I can finish. I need some more information before I can get up. I need some more information before I can finish. I need some more information before I can get up. I need some more information before I can finish. I need some more information before I can finish.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제 솔루션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. 코로나 로봇과 AI로 다 극복해 볼 수 있다. 그렇게 해서 로봇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검진을 한다든가 또는 환자를 핸들링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그 환자들의 그 폐기물들, 병원에서 쓰는 투약하는 그 약물들 이런 것들을 배달해 주는 비대면, 사람이 서로 최대한 멀리 해야 되는 거니까 기계는 그래도 그만큼 병균을 덜 옮기니까 그러한 로봇 솔루션으로도 지금 현재 사회를 막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. 교수님 잠시만요. 네. 그 아까 CES 네.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참여를 하잖아요. 네.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나 AI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그 나라가 어떤 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? 현재 인공지능에서 뭐 순위를 밝히자면 네. 1위는 미국입니다. 미국 논문 수로 보나 특허 수로 보나 또 인공지능 그 스타트업이라 그래서 많은 이제 그 뭐랄까 벤처 캐피탈을 받아서 많은 이제 회사들이 만들고 있고 그런 수로 보나 미국이 1등 국가이고 더 놀라운 거는 중국입니다. 중국의 바이두 이런 텐센트 이런 기업들이 또 엄청나게 인공지능적으로 하고 있고 역시 중국의 기술들은 많은 사람들이 중국산 하면은 카피, 싸다 이런 개념이지 않습니까? 제품으로는 그렇습니다. 그러나요, 인공지능은 좀 달라요. 인공지능은 아직은 원천 기술에 가까운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는데 논문이나 그리고 솔루션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조금 우리가 좀 우리를 앞질러 갔다 그런 느낌이 받습니다. 우리나라가 몇 위냐고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. 우리가 몇 위 정도 될까요, 세계적으로요? 한 4위? 4위입니다. 진짜요? 네. 4위 정도 됩니다. 네. 맞췄어요. 4위를 보고 있어요. 경쟁력 약 2위에 이어서 2위를 한 나라로 본다 그러면 4위를 보고 있고
투자 규모로 봤을 때 조금 밀립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뭐 결코 뒤지지 않아요. 다만 이제 규모 면에서 또는 시기적인 면에서 아직은 이 거대한 두 나라를 아직은 앞서갈 수도 없는 거고, 이유는 뭐 여러 나라가 사실은 연합체이기 때문에 뭐 조금은 뭐 이유에 밀린 거는 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고, 개별 국가로 따지면 3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. 그래서 대항해 시대를 또